반갑습니다. 개구리입니다. 오늘은 옆나라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옆나라 이야기, 꼭 옆나라 이야기만은 아닌데, 하여튼 옆나라에서,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일본 총리인 이시바 시게루가 지금 뭡니까? 공약이 아니라 뭐 정책이죠.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뭐냐면은, 전 국민에게 2만 엔을 지급하고 아동 및 저소득층에게는 4만 엔을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뭡니까? 그 소비 쿠폰 전 국민에게 25만 원이냐, 50만 원이냐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여당인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러한 논의들이 있죠. 조만간 뭐 결정돼 가지고 지급될 거라고 상품권 쿠폰으로 소비 진작을 위해서 그리고 중소 상공인들 뭐 그 상업이죠. 이게 자영업자들 이게 내수 진작을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본에 물가가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지금 정말 국민들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니까 지금 이시바 시게루가 이 정책을 내놓습니다. 근데 꼭 뭡니까? 이게 국민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내놓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실제로는 뭡니까? 7월 달에 참여 선거가 있습니다. 참여 선거에 지금 이시바 시게루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참패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을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어려움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마 뭡니까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내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뭡니까 쌀값이 워낙 많이 뛰어가지고 국민들의 불만이 엄청났죠. 그러한 엄청난 불만들 때문에 지지율도 뭐 엄청 낮았죠. 엄청 낮았는데 농림수산부 장관을 교체하고 나서 고이즈미 신지로가 뭡니까 나타나서 단 일주일 만에 일주일 만에 반값 이하의 쌀을 뭡니까 마트에 내놓음으로 해가지고 지지율이 지금 반전돼 가지고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이 여세를 몰아가지고 뭡니까 이시바 시게루가 전 국민에게 뭡니까 생활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한다면서 2만 엔 지급 20만 원이죠.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뭐 쉽게 생각하면은 그리고 아동 및 저소득층에는 4만 엔 지급하기로 뭐 이렇게 정책을 냈는데 반응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반응은 별로 좋지 않고 이게 여론 조사를 한번 보면은 FNN 뭡니까 미디어 FNN에 따른 5월 17일에서 18일자 전국 한 1,000명 정도의 이게 여론 조사를 일본에서 보면은 내각 지지율이 한 32%, 32.9%뭐 나오고 비지지율이 61%에 달한다는 게 나옵니다. 근데 현금 지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입장을 물으니까 저소득층만 지급해야 된다고 23%, 소득 제한 없이 모두에게 일률 지급해야 된다는 게 33%, 한 7% 정도 더 높습니다. 모두에게 지급해야 된다는 게. 우리나라도 좀 참조해야 되겠죠. 어쨌든 일률제 지급이 좋다, 효과도 좋고. 그런데 현금 지급하면 안 해도 된다는 퍼센테이지가 45.2%입니다. 골 때리죠. 현금 안 줘도 된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게? 이게 현금 절반 가까이가 45.2%가 현금 지급을 안 해도 된다는 견해를 보이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대신에 소비세와 감세 또는 폐지를 해라. 소비세를 감세 또는 폐지를 해야지 일시적으로 그 돈 지급하는 것보다는 소비세 감세가 더 먼저다는 의견 때문에 이러한 지지가 높았습니다. 이 소비세 감세 또는 폐지에 대한 찬반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현행 유지를 해야 된다가 27%, 그 다음에 식료품 소비세는 제로로 해야 된다가 26.3%, 모든 소비세율은 5%로 인하해야 된다는 게 32%, 또는 완전히 폐지해야 된다는 여론도 12.7%가 된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굉장하죠. 그러면 저도 이게 처음에는 소비세가 뭔지 잘 느낌이 안 왔는데 쉽게 말하면 이게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은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 우리나라는 소비하는 물품의 모든 물건에 부가가치세가 붙죠. 이 부가가치세 10% 붙는데 일본 역시 10% 붙습니다. 일본 역시 10% 붙는데 이 부가가치세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때는 1977년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1989년 우리나라보다 늦게 이렇게 뭡니까 도입됐죠. 그런데 도입되던 시기에 우리나라는 도입되자
도입되는 당시에 바로 10%의 최소 세율을 적용했고 일본은 3%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매년이 아니라 이게 점차 오르다가 작년입니까? 8%에서 작년인가 한 몇 년 내에 몇 년 전에 8%에서 10%로 오르면서 10%가 됐죠. 드디어 이제 이게 이러다 보니까 일본 국민들은 법인세는 계속 내려가거나 깎아주면서 왜 소비세만 계속 올리느냐 불만이 상당합니다. 상당해. 또 하나는 이게 이 소비세가 10%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더 올라갈 것이라는 그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있죠. 상당히 불만이 큽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뭡니까 물가가 워낙 오르다 보니까 이 소비세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번 참여 선거에서 이 뭡니까 소비세에 대한 화두가 굉장히 뭡니까 이 참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각 당 여당과 야당의 일본의 여당과 야당의 뭡니까 이러한 정책 공약을 내고 있습니다. 그 정책 공약을 한번 보면 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 자민당하고 공명당 연합 뭡니까 여당이죠. 자민당 참여연의 113석을 가지고 있는 자민당은 일단 소비세 감면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 세수가 줄어든다는 뜻이죠.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소비세 감면하는 것은 반대를 하고 1인당 2만 엔 지급하고 저소득층하고 뭡니까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4만 엔, 2만 원 더 얹어가지고 이렇게 4만 엔으로 지급하겠다. 아동하고 저소득층에겐 그런 공약을 내세웠고요. 이 공명당은 보면은 뭐 그냥 반대한다. 반대하고 소비세 감면은 반대하고 마이넘버 카드를 통해 가지고 2만 엔 하고 저소득층하고 아동에게는 4만 엔을 지급하겠다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 이에 반해서 야당으로 대표되는 41석을 가지고 있는 참여 41석을 가지고 있는 입헌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2만 엔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식료품 소비세는 한시적으로 2년 동안 제로로 해야 된다는 안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일본 유신회 18석을 가지고 있는 일본 유신회는 식료품 소비세는 한시적으로 제로로 해야 된다. 이렇게 내고 있고 그 다음에 국민민주당 12석의 국민민주당은 전체 소비세를 한시적으로 5%로 인하해야 된다. 지금 10%니까 반으로 인하해야 된다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 네이와 신생금이 5석을 가지고 있는 대표가 지금 야마모토 타로죠.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죠. 야마모토 타로 일본의 뭡니까 연예인이었으니까 연예인 하다가 정치인으로 전향했어. 지금 굉장히 성장하고 매 선거가 있을 때마다 어석스를 늘리고 있죠. 레이와 신생구미는 소비세를 전면 폐지해야 된다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석을 가지고 있는 일본 공산당은 다무라 도모코 이 대표 보십시오. 여성 대표로 하고 있는 공산당은 소비세를 폐지하고 목표로 긴급 대응으로 지금 5%로 바로 내리고 감시하고 그 다음에 소비세를 폐지해야 된다. 점차적으로 소비세를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전부 다 뭡니까? 결국은 지금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낸 뭡니까 정책은 누가 보더라도 뭔가 이번 다가오는 7월 달에 선거가 있죠. 7월 달에 참여연 선거를 대비해서 낸 아닙니다. 뭐 다 알고 있는 거고 그 안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국민들이 반응을 할까가 문제인데요. 일본에는 뭐 양원제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참여연하고 중의연이라고 하는데 중의연은 뭐 하원급에 속하고 굳이 말하자면 참여연은 상원이라고 하죠. 이게 중의연은 4년에 한 번씩 하고 임기가 4년이고 참여연은 6년입니다. 근데 참여연은 뭡니까 상원에 해당되는 참여연은 3년마다 이렇게 반문씩 교체를 하죠. 근데 이게 하원은 해산이 가능한데 참여연은 이렇게 해산이 불가합니다. 불가하고 해산을 할 수 없습니다. 한번 뽑히면 임기를 다 채운다는 거죠. 그 다음 의석수는 중의연은 465석이고 참여연은 248석입니다. 그다음 선출 방식은 중의원은 소선구제 더하기 뭡니까 비례대표를 하고 그러니까 참여연은 지역구 플러스 비례대표를 합니다. 근데 권한은 뭡니까 중의원이 실질적인 정권 구성 권한이 있고 총리를 지명할 권한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법안을 심의하는 권한이 참여연한테 있습니다. 참여연. 그러니까 해산 여부는 총리가 해산 가능한 거죠. 불신임안을 하원에서 뭡니까 중의원들이 내면 총리가 해산을 시키고 투표를 하게 되죠. 근데 참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산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좀 한마디 덧붙이자면 이게 이 중의원 일본 뭐 한자를 쓰니까 중의원이라고 표시하는 것을 뭐 우리가 일명 하원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하면 House of Representative죠. 쉽게 말하면 대표들의 집 뭐 원 대표들의 원이죠. 원 구성.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중의원이 우리나라의 뭡니까 국회의원에 해당합니다. 국회의원. 이게 대표들이죠. 대표들의 하우스고 그다음에 참여연이라는 것은 이게 참의원하면 이제 진짜다 하는 의미의 참여가 아니라 참여하는 뭡니까 의원들이다 하는 뜻에서 하우스 오브 컨실러스 해가지고 카운실러 하우스 오브 카운실러스 해가지고 카운실러가 뭡니까 이게 조언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조언하는 사람들의 원이 되니까 집이다. 결국 뭡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이 번역을 할 때 왜 참여원 대표자들의 원을 갖다가 국회의원이잖아요. 국회의원. 이 사람들을 상원 또는 뭡니까 이게 대표 국회의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게 굳이 하원이라고 아래 하자를 한문으로 아래 하자를 써가지고 우리가 계속 들으면 이게 밑에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실제로 상원이 더 권한이 셉니다. 법안을 심의하니까. 그리고 한번 뽑히면 해산도 불가하죠. 그리고 6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중의원, 국민이 뽑은 대표들의 모임인 하원 중의원은 계속적으로 뭐 해산도 가능하고 그 짧은 기간에 또 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뭐 좀 할 만하면 또 바꿔야 됩니다. 굉장히 이게 연속성이 좀 뒤지죠. 상원보다는 참의원보다는 이 양원제가 있는 나라들 대부분 보면은 우리가 상원이라고 표현하는 정확한 이 명칭들을 보면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카운실러라고 표현하는 데도 있고 일본처럼 이렇게 미국을 보면 세니트죠. 세니트를 우리가 보통 상원이라고 이렇게 언론에서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상원을. 근데 의원을 정확하게 보면 원로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의 집단인 거죠. 쉽게 속된 말로 좀 하면 영감탱이들의 집단입니다. 노다리들의 집단, 저를 포함한 나이 많은 사람들의 집단이라는 거죠. 예, 세니터. 이 원을 찾아보세요. 예? 이게 의원을 찾아보면은 나이 많은 사람들 세니터를 한다는 거죠. 예? 이게 그래서 세니트라고 우리 부르면 실제로 레프레젠터티브 대표가 아니라는 거죠. 국민이 뽑긴 하지만 원래 이게 양원제를 출발했던 지점을 보면은 국민들 대중들이 뽑은 레프레젠터티브 하우스는 뭡니까 우리가 하원이라고 표기하지만 실제로는 대표자들의 하우스 원이고 그 다음에 상원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위상으로 뭡니까 표현하면 안 되고 왜 원로원 즉 쉽게 말하면 원로들 경험이 많다 나이가 많아가지고 국정을 이렇게 하는데 쉽게 카운셀러 대표들이 국민이 뽑은 대중들이 뽑은 대표자들이 뭔가 부족한 점에 대해서 조언을 하고 카운셀러 해주는 집단이다 원이다 이런 뜻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세니트라 부르고 카운셀러라고 하죠. 하우스 오브 카운셀러 등으로 여러 가지 표현하죠. 근데 이걸 마치 뭡니까 이게 상원, 하원 그것도 카운실러 또는 세니트를 상원으로 표현하는 거는 이게 뭡니까 적절하지 않죠. 오히려 레프레젠터티브가 상원이 돼야 되겠죠. 그야말로 원로원 정도로 표시해야 되고 이게 분명히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레프레젠터티브라 하는 중요한 우리가 뭔가 국회의원이라고 대중 국민들이 대표를 하고 그 다음에 참여는 굳이 번역한 다음에 원로원 정도 뭡니까 이게 좋은 자들의 집단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지 이게 언어가 표현이 뭡니까 결국은 이게 뇌를 이게 사고를 지배하게 됩니다. 결국은 항상 이걸 듣다 보면은 이게 뭡니까 카운실러 또는 세니트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더 높은 것이 있구나 실제로 더 높습니다. 보면은 미국도 세니트가 더 세죠. 미국도 6년 하죠. 더 셉니다. 예? 그리고 어석시도 보십시오. 더 작잖아요. 그 가치가 있는 거죠. 240명 한 250명이 결정하잖아요. 법안을 심의하고. 예?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바뀌죠. 일본이나 미국 보십시오.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꾸기 너무 힘듭니다. 예? 결국은 뭡니까? 국민들이 뭔가 변화를 깨우고자 대표자들을 뽑으면 상원에서 막히죠. 상원에서.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 양원제가 있는 나라들은 굉장히 뭡니까? 이게 변화가 어렵습니다. 예? 변화가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국민들이 뽑은 대표자들이 뭔가 변화를 추구하더라도 막힐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양원제가 아닌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고 어쨌거나 이 양원제 중에서 일본에서 지금 참여연 선거가 7월 28일입니까? 아니 7월 달에
이번 이 앞 뭡니까 참여연 선거가 2022년 7월 10일 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8일 날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어쨌든 7월 중에 참여연 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뭡니까 이시바 시게루가 고이즈미 신지로의 쌀값 뭡니까 대응으로 그러니까 쌀값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신속한 대응으로 불과 일주일 만에 반값 이하의 쌀을 내음으로 해가지고 일본의 뭡니까 우리나라 농협에 해당됩니까 뭐 쌀값 단체인 JA에 대응해가지고 쌀을 내놓음으로써 지금 쌀값을 많이 하락시키고 있죠. 이게 대해서 인기를 얻어가지고 조금씩 지지율이 오르고 있답니다. 이 지지율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 정책을 낸다고 냈는데 국민들은 별로 반응이 썩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죠. 네, 썩 그렇게 좋지 않다. 근데 자민당 내에서는 뭐 나쁘지는 않다 이 정도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어쨌거나 7월이 되면 그 반응이 나오겠죠. 나오는데 결과는 나오겠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나라에서도 뭡니까 지금 소비 쿠폰 지금 여당이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결과를 보면은 알 수 있겠죠. 국민들의 반응은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게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필요하다. 이게 포퓰리즘이라기보다는 지금 우리나라의 소비 쿠폰의 목적은 이게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뭡니까 장사하시는 분들 특히 장사하시는 골목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이게 뭡니까 소비 진작을 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 목적이 일본은 뭐 똑같은 형태이지만 일본은 뭡니까 지금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러한 가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금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어쨌거나 뭐 필요하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클로징 멘트는 우리가 뭡니까 항상 이런 정책을 보면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을 하지만 기업들에게서 돈을 나누어 주면은 뭐 투자라고 하고 꼭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리고 소비를 진작시키는 경제를 위해서 하면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하죠. 우리나라의 최상목이 생각나는데 그래서 뭡니까 이게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옆나라 일본에서도 이러한 정책으로 지금 뜨겁게 시장에 뜨겁게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 여당과 일본의 여당과 야당이 자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